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즌 3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즌 3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운용 역량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의고사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수업을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운용 역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독해 문제풀이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 부족한 근본적인 역량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 지점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오시고 이제 거기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인 측면들, 내가 독해가 잘 안 된다,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여전히 이 기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자를 우리가 좀 동시에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전반적인 수업 시스템이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의 일정을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공지도 드렸지만은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의 진행 방식도 그동안은 PPT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패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그동안 수업을 좀 따라왔던 분들은요, 뭐 수업을 좀 금방 적응을 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OT를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일정이 변경되면서 오늘은 OT만 진행하고 여러분들 빨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운영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에 좀 묶어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자료가 나갔을 텐데, 가장 먼저 보실 거는요, 이 서바이벌 이용법이라고 하는 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익숙해가지고 그냥 서서 하렵니다, 오늘은.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해제 쪽이겠죠. 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여러분이 꼭 갖춰 나가야 될 독해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해가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문제풀이에서는 장점이 많이 있고, 이 모의고사랑 우리가 이제 실제 기출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선지 구성이에요. 제시문 자체는 여러분들 그 제시문의 가치라든지 꽤 괜찮은 제시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모의고사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모의고사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나은 제시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랑 브릿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아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말 좋은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선지 자체가 기출에 비해서 조금 독해가 어렵습니다. 그런 지점들은 기출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출에 비해서 이 모의고사 선지가 잘 독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 있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독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핵심 정보 도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 독해 꾸준히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 선지 전체의 대강의 느낌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보통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습관을 계속 가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 도출, 그리고 선지 단순화, 그리고 근거 문장 같은 거 설명하되, 이 해제 과정에서는요, 이런 정도의 선지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들을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난 독해를 했는데 이 선지에 대해서 나는 근거를 못 찾겠는데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렇다고 하면은 독해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해제는 모두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부합성이라든지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방향을 좀 바꿨어요.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봤으면 오늘 곧장 해제를 할까 진행을 생각도 좀 해봤었으나,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좀 해봤으나, 결국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제가 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또 여러분한테는 또 쉬운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가 좀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예습을 좀 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제 자의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않고 수업에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차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본 것은 이제 다음 2회차에서 시험 보신 것은요, 3회차에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리트가 있는 주에 월요일 날 중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요일 날 중간을 할 거고요. 그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앞에 두고 꼭 필요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과학지시문은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다 유용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개의 과학지시문이 있는데 일단은 둘 다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정도도 배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는 기출 부합성 등등을 고려해가지고서 하나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구조적이지 못하다. 그 구조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가면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제시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업에서 배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랑은 다르게 제가 미리 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정을 드리지는 못해요. 다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끝나고 나서 해제 중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는 선지들은요, 일단 교정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못 습관에 쌓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정답률이 좀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배제합니다. 10% 미만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건 오류가 좀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배제를 하면서 이제 해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수업은 월수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 시험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제시문과 문제를 다룰지 제가 공지사항에 올릴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제 교수 페이지의 공지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공지된 예습범에 대해서 제시문 독해를 좀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다시 해줘서 이제는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해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 잡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냥 수업에서 알아봐야지라고 하면서 넘어오셔야지. 그러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해버리면요.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설이 길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시문의 근거 문장은 이거야. 이 두 가지 근거 문장을 합하면은 이런 결론에 도출이 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끔 해설보다 보면은 추론적인 사고를 굉장히 과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빠져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묶여 있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당수 학생들이 맞췄는데 즉 정답률 한 40%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문제는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당 제시문과 관련된 기출 제시문이 있을 경우에는 소개를 드리게 될 건데 이때 여러분들 병행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기출 공부 시간이에요. 제가 모의고사 공부 시간은 상당히 좀 줄이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의 모의고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수업 빼고 한 주에 한 2시간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공부하지 않는데 여기에 기출을 포함한다? 이 기출은 여러분들 별도의 기출 공부입니다. 모의고사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 양식 작성하는 방식 알려드리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하고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확인하면서 계속 운영 계획을 바꿔 나가면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린 자료 중에서 기출의 조각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다룰 건데 잠깐 볼까요? 자, 좀 두꺼운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여기 PDF 이미지가 좀 잘려가지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출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 공부를 해야 할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기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연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기출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페이지 정도만 넘겨보시면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각 같은 경우는 서론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패턴에서는 반드시 일문단에서 이러한 비교 내용을 잡아서 이하 독해를 해나가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하 보시면 뭐 모순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서 그동안 기출에서 등장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코드라고 부를까요? 네, 핵심적인 코드를 여러분들 이제 기출 바탕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출 제시문의 내용까지 반영을 해놨으니까 일단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전반적으로 마무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출의 조각 같은 경우는 매 시간 가져는 오셔야 됩니다. 매 시간 한 30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가져는 오시되 미리 예습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복습으로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거 기출의 조각, 나 깜빡 이거 안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수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그리고 2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각자 최선으로 그냥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보자. 그거 하나 목표로 일단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요. 그 두 번의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다음 주 정도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회까지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다양한 접근 전략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나한테 적합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 나가셔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당장의 점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점수가 아닙니다. 당장 점수 좋으면 물론 좋죠. 여러분들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당장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그 점수가 나쁜 이유가 내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커다란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운용 차원의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가 중간에 5번 정도 끼어 있는데 그냥 전국 모의고사 자체는 여러분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다 쏟아붓는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체계가 좀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문제 풀고 해제 듣고 아 오늘 해제 듣기 싫어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수업에 빠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지치고 또 점수는 안 나온 것 같고 기출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 모의고사 볼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다시 기출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또 모의고사 포기하고 이거 굉장한 악순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성과를 얻기가 좀 어려워요. 말씀드렸지만은 기출 공부 하셔야죠. 그런데 얘는 운용이고 운용은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시험장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난 기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의고사 봐가지고서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어떤 성과를 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꽉 짜여진 체계 아래에서 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양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름 꼭 써주세요. 뒷페이지 볼까요? 뒷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 이제 서술을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내가 이 해결할 수 있는 제시문 수를요, 결정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일단 제가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한 8개 정도 제시문까지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론에서는요. 가능성 있는 최대 개수는 보통 21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작년 기출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셔도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작년 현강생 중에는요. 8개 풀고 24개를 맞은 학생도 있었는데 그건 극단적인 예외예요. 자기가 푼 걸 다 맞은 것도 아니고 찍어낸 것 중에서 또 상당히 좀 많이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단 21개 정도가 8개의 일단은 리미트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개 그리고 10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역량만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하면은 25개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9개부터 가능해요. 10개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맞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양자는 좀 비슷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내가 지금 7개 이하를 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7개 이하로는 여러분들 점수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7개 이하에서 고득점으로 갔을 때는 18, 19개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8개 제시문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8개 정도를 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9개까지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한두 차례 해보시면서 이 정답률 차이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정답률이 일반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회자 정도까지는 계속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은 8개가 오히려 베스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 갖지 마세요. 많이 푸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점수가 높은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개 이상 풀고 있는 분들은요, 특히 9개를 지금 내가 풀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한번 10개까지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정답률이 괜찮은지를요, 좀 반복적으로 시도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나한테 맞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빨리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다음 제시문 해결 순서입니다.
재심을 해결 순서는 보통 이제는 첫 재심문부터 보는 거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첫 재심문 풀 때 거의 모든 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처음에 긴장도가 높아서 글이 안 읽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긴장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긴장도 낮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젠 좀 글을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청심환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을 여러분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약 드시고 들어가는 거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약까지는 아니고 드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한번 그게 맞는지 시도는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결국 누구나 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문제가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재시문의 긴장도가 높을 때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하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재시문이 지금까지 리트의 경험상 가장 난이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긴장도가 낮아서 내 역량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시문이 쉽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풀릴 수가 있어요. 어렵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잘 안 풀리는 재시문입니다. 결국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재시문부터 풀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제 경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시문을 마지막 재시문부터 푼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희곡과 공연의 관계라는 재시문이 나왔었는데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유형의 재시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시문은 나중에 풀어도 별로 정답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재시문 자체는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쨌든 걸러내야 될 걸 빨리 걸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는요, 마지막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난 그냥 차례대로 해결할래? 괜찮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가장 비추천드리고 있는 것은 제재별로 선정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철학이 강하니까 철학 먼저 풀래. 나는 문학 비평이 강하니까 혹은 소설이 강하니까 소설 나면 먼저 풀래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강하다고 해서 그게 쉽다가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풀 수 있는 문제다. 나는 철학 좋아하니까 들어갈래라고 했는데 사실 철학에서는 상급 재시문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상중 하중에서. 이거 처음에 건드렸다가 당황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재별 조건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골라서 문제를 재시문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시문을 먼저 배제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요, 10개 재시문을 다 푸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배제할 재시문의 결정이 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시험장 가서 딱 봤을 때, 딱 보니까 어렵겠네. 라고 하면서 넘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얘 딱 보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딱 보니까 어려운 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누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배제할 재시문은요, 미리 결정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을 보면서 지금까지 쌓아둔 역량으로 바탕을 봤을 때 난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좀 약하더라. 경제가 약하더라.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거 미리 그냥 결정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과학은 두 재시문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두 재시문 중에서 하나는 중이거나 중하급 재시문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잘 골라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잘하신 거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판단이 시험장에서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결정을 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나는 한 개를 배제할 거야. 두 개를 배제할 거야.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해놨다고 하면은 재심은 어떤 유형을 배제를 할 건지도 제재에 맞춰서 미리 결정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난 일단 다 풀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다 풀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은 좀 보수적인 정보가 많은 재시문들을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켜주셔야 될 거는 독해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끔 질문하시죠. 선생님 중간 한 2문단까지 읽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 아닌 게 나오면은 이거 또 계속 습관 붙어버리면 큰일 나요. 또 읽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연습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시간 관리 연습하는 법, 저희는 2월 달부터 꾸준히 현강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이 세 개 재시문씩 묶어서 시간을 관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 난 차근차근 제시문을 해결해 나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첫 제시문 처음에 세 개를 묶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세 개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시간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 세 개를 묶는 동안은요. 시계를 거의 안 봐야 됩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속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시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동안은 그동안 해왔던 연습의 그 느낌대로 풀어나가고 일단 세 개를 푼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잘 지키는지 보면서 이제는 세 개씩 묶어 나간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 시간 운용에서는 아마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초반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시문 난 세 개씩 읽어야지라고 들어갔는데 첫째 시문 딱 했는데 이건 내가 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 혹은 세 개를 묶었는데 두 번째 제시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규정 시간을 많이 어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시간 관리를 좀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묶어가면서 이제 시간을 계속 통제를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정 안 될 경우에는 한 개 제시문씩 빨리 처리를 하면서 이제는 시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시간에 밀리고 시험에 좀 쫓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 이상씩 묶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해요. 자, 마지막 제시문을 먼저 해결한 경우는요. 첫 제시문 하고서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7분에 끝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첫 제시문 7분 컷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제시문을 7분에 끝내야지 어차피 집중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다음 시험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기껏 읽었는데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들이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25학년도 26학년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독해 시간이 3분 30초 아래인 제시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4분을 넘는 제시문이 잘 없습니다. 이 개년도에는요. 그런데 문제까지 해가지고 7분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이 시험에서 어떤 약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내 한계랑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랑 맞닥뜨리고 있는데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그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일단은 포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분 동안엔 3개 문제를 모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2개 정도 문제만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7분 정도 됐으면은 일단 넘어가십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8분도 8개 제시문의 목표인 분들은요. 8분 정도도 가능하기는 해요. 보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접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첫 제시문이 잘 끊어지면은 뒷부분 운용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제시문을 끊어낸 다음에 이제는 3개씩 묶어가시면 됩니다. 혹은요, 3개 묶어서 시간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2개씩 묶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운용상의 자유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은 첫 제시문 3개를 묶어가는 것, 혹은 1개를 보고 3개를 묶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초반부에 반드시 지켜주는 게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성적 향상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뭐 2개씩 이렇게 묶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묶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다. 시계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명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연히 첫 제시문 7분 쿼터 하기 위해서는요. 독해 끝나고 내가 어느 정도 제시문을 읽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7분 내에 밀어넣는 연습은 계속 밀어넣는 표현 아니죠. 7분 내에 끝내는 연습은 계속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3개 제시문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만약 제시문 나는 8개 해결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24분을 최대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브릿지할 때는요. 4개 제시문을 풀면서 23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고 제가 시간 연습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8개 들어가려면 한 21분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제가 규정 시간, 이상적인 시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실전 가면은 이거 못 지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밀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도를 여러분들 그동안 연습해왔던 속도를 유지하시되 이 정도까지 내가 8개가 목표인데 24분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여유를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연습을 좀 해왔던 겁니다. 반면에 나는 9개 이상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면은 초반 3개 제시문을 풀어가셨을 때 19분 그리고 21분도 가능은 한데 좀 급할 겁니다. 마지막 제시문은 사실상 거의 발제독 수준으로 풀어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지키시면 9개 제시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는 절대로 70분 동안 내가 초반에 시간 많이 쓰고 시계 보니까 시간 쫓기니까 대강 읽고 빨리 풀고 뒤로 갈수록 발제독하고 이건 절대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최선의 역량으로 일반적인 속도를 지키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적용 문제죠. 한 해에 한 6개 정도가 6개, 7개 정도가 등장하는 세 번째 문제. 하나의 제시문에서 마지막에 달려 있는 보기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기를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시간의 압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기출에 적응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이런 보기는 읽어야 된다. 이런 보기는 읽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나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푸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요. 보기 문제 있으면은 우선 그냥 선지로 곧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선지로 곧장 들어간 다음에 보기 내용 모르는 거 빼고요. 내가 제시문 내용만으로 일치불일치 확인할 수 있는지 곧장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따져지잖아요. 이건 맞네? 이건 틀리네? 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은 이하도 그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보기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쭉 밀고 나가세요. 그런데 1번 선지를 봤는데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다시 그냥 보기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다만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제시문 등장하죠. 작년에는 소설이 등장을 했었는데 글쎄요. 소설이 또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학 비평이 주로 등장을 했었어요. 문학 비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보기 문제에 문학제시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학제시문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문학제시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읽는 거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다만 문학제시문이 있는데 문학 비평제시문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무조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구체적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 좀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에 조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너무 좀 구체적이고 제시문의 내용과는 다른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읽지 않고 들어가도 보통 답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기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도 잘 어렵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난 아직은 내가 원하는 점수대에 올라가기 어려운 비상위권이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은 그냥 원칙을 잡아드릴게요. 인문학, 철학, 법학은 그냥 보기 읽고 들어가신 게 맞고요. 정치, 경제, 과학은요. 보기 없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경제 쪽은요. 보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보기 대신에 이 세 번째 문제 유형인데 세 번째 보기 대신에 문제 해결책을 묻거나 비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경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길다. 표가 너무 많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냥 곧장 바로 그냥 선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일단 패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자가점검할 수 있는 어떠한 툴을 좀 드리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시문을 읽고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1번하고 3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묻는 역량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독해 잘 됐는가를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독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선명하게 했다고 하면은 복잡한 사고 없이 혹은 제시문에 찾아서 곧장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하고 3번의 갭이 너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개밖에 안 틀리는데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를 막 6개, 7개 이렇게 틀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문제의 유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에 밀리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역량적으로는 얘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역량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추론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추론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점수대가 잘 안 바뀌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평균 3개 정도를 틀린다. 이 가운데 문제를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안 바뀌니까 포기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추론화된 문제 유형 중에서도 사실상 2에 가까운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지만은 이거는 찾으면 풀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억, 니은을 비교할 때 이 문제 있을 겁니다. 이 문제하고요. 밑줄 친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얘는 그냥 비교기 때문에 시간만 오래 걸리지 찾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점수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 유형 같다 이거 어떻게든 풀어내야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밑줄 친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요. 그냥 무조건 주변에 핵심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지의 핵심어 가지고서 그 핵심어 들어가 있는 거 골라내면 보통 답이에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계속 연습을 좀 해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면은 여기서 정답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추론 문제들, 패러프레이징이 좀 많이 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추론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은 제시문에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줬을 때 우리가 스스로 C라는 정보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유형들은 사실 바꾸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좀 정해진 영역들이 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추론 문제가 극단적으로 좀 강하다 혹은 좀 극단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점수를 낼 수 있는 문제부터 정답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 3번과 1번의 갭이 크다라고 하면은 1번, 3번을 먼저 풀고 2번을 좀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2, 3, 1번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2년 전에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연대로스쿨 가신 분이 약간 이런 타입이었는데 계속 독해 시간이 너무 안 줄어, 아니 너무 안 늘어요. 이분은 거꾸로 독해 하나 하는데 3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좀 읽어라. 안 읽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라고 하면서 보통 평균대의 상위권, 중상위권으로 못 올라가고 있었고 평균대 상위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추리는 잘 안 틀려요. 추리는 항상 30대 중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쪽 수리 영역이 좀 강한 친구였고요. 언어 쪽은 그 수리적 관점 가지고서 접근을 하니까 해야 될 세부적인 정보를 좀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찾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넌 독해가 너무 빠른데 이 독해가 빠른 학생들 중에서도 글의 맥을 잘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추론화되어 있는 문제 또 주제화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안 찾고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합하면은 답처럼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보통 2번 문제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2번을 빨리 풀어버리고 시간 안에서 3번, 1번을 좀 풀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해당 연도에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원했던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전략의 영역입니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제가 2회까지는요.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 시도를 해보되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도가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날 시험을 못 봤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이 나한테 맞지 않음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회까지의 모의고사는 그렇게 쏟아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표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이제 시험 결과 그리고 문제 유형별 결과 분석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단순히 기록해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시험 결과는 여러분들 무조건 평균 대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20개를 넘었니 못 넘었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평균 대비 몇 개를 맞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상 평균 대비 4개 이상, 3개, 4개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 맞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리트에서 그래도 꽤 나은,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점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 점수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입니다. 평균 플러스 2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은 실전에서는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목표지, 내가 평균이 16개인데 18개밖에 안 되네. 실전 가서도 18개 나오겠네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평균 대비 몇 개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평균 대비 2예요 라고 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평균 대비 아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를 방식만 바꿔도 얻을 수 있는 점수대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면서 계속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계속 일정 정도를 유지를 하고 상위권대에서 플러스대에서 일정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플러스 4 나와서 이번에 25개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는데 실수만 안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칫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바뀐 거지 그 사람의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 정도를 유지하라. 전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따로 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다음은 문제 유형별 결과 분석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우선은 틀린 개수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별은 뭐냐면은 제시문당 하나의 제시문이 있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문제가 3개씩 붙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얘는 분석 2의 문제입니다. 얘는 보통 추론 문제가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석 2의 문제가 더 가깝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1회 모의고사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시험 중에서 2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2개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4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4개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번엔 3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일단 3개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세서 기록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안 푼 거 뺍니다. 푼 거 중에서만 기록하십니다. 8개 제시문을 풀었으면 8개 안에서만 계산하시고요. 안 푼 문제는 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 시험은 좀 잘 봤는데 찍어서 맞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안 찍는 사람 없어요. 실전 가서 안 찍고 난 여기까지 내 모든 영역을 다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찍지 않아 라고 펜 내려놓는 사람은 시험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겠죠. 당연히요. 다 찍어서 올라가는 점수니까 여러분들 찍는 것 같다가 스스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풀지 않은 제시문 있다고 하면 찍어서 답 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다 기록할 때는요.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3회를 봤는데 4개 틀렸다. 뭐 2개 틀렸다. 뭐 5개 틀렸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문제는요. 1개에서 2개까지 틀려야지 고득점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독해 영역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 틀리는 경우는요. 지금 독해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틀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독해 차원에서 시간을 쫓기고 있거나 혹은 독해력 자체가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출 공부에 더 힘을 쏟으셔야 돼요. 해제를 들을 때도 문제풀이 역량 자체보다는 해제를 들으면서 왜 나는 저런 부분을 저렇게 독해를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독해하는데 계속 초점을 두고 시간도 독해 안배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빨리 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관리에 들어가면서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쫓기고 빨리 읽게 될 건데 그거랑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규정 시간, 연습한 시간을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갭 차이예요. 얘랑 차이가 크게 나면 안 됩니다. 얘는 나는 2개를 틀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는 4개까지는 틀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얘랑요 거의 4개, 5개. 작년에 보니까 이거는 뭐 1개 틀렸는데 여기서 막 7개, 8개 이렇게 틀린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그냥 시간 관리 실패입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시간 많이 쏟고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세 번째 문제 대강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 이 부분이지 난 그냥 보기 약해요. 근데 그게 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보기 문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잘못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양자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나는 시간 관리가 지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 안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 안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여기가 계속 4개, 5개인데 이거 기억, 니은 비교하는데도 어차피 시간은 쓰이지만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차이가 없을 테니까 얘를 일단 먼저 풀자. 그래서 정답률 좀 맞춰놓고 얘는 제시문 찾아 돌아가지 않고 빨리빨리 좀 풀어내자.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제시문에 기반하지 않고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긴 합니다. 기반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거 정리하면서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이 첫 번째 문제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2개까지 맞춰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실전 가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운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니까 뭘 해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해 나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무작정 접근하지 마시고요. 항상 계획서에서 모의고사만큼은 우리 그냥 체계적으로 움직이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러분들 이 안에서 움직이시라고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항상 시험 전에 계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땠는지 기록을 좀 해두시고요.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뭘 잘해야지 다시 계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를 기록하시고요. 해제 들으시고요. 해제에서 예습하란 거 예습하시고 해제에서 복습하란 거 복습하시고요. 단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는 기출에 투자하자. 이게 이 수업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1회 이미 보셨겠지만은 일단은 계획은 나 오늘 9개 풀고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8개밖에 못 풀었네. 혹은 8개 반까지는 이건 뭘까요? 8개 반까지는 풀었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시문 해결 순서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마지막부터 볼 건지 처음부터 볼 건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마지막 먼저 볼래. 그리고 보통 여기서 계획을 마지막 먼저 봤는데 실제 가서 처음부터 봤다.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 먼저 볼래. 써주시면 됩니다. 배제할 제시문은 사전에 결정합니다. 나는 경제 배제할래. 그리고 경제 배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쫓겨서 과학도 하나 배제했네.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시간 운영은요. 나는 시간 운영을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3개 일단 묶어서 시작을 할래. 혹은요. 나는 첫째 시험은 너무 약하니까 1, 3, 3으로 갈래.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뒤까지 다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초반부입니다. 그리고 3개당 있는 시간을요. 계속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3개 소요 시간을 나는 한 21분으로 잡을래. 그리고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전 보니까 21분이 아니라 23분이 걸렸네. 이거는 그때 시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시계를 보는 관점도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서 타이머 볼 거 아니잖아요. 9시 정각이면은 9시 7분에 끝내야 되는 거고 내가 23분 할 거니까 9시 30분에 이게 끝내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시계를 보는 법도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냥 난 일반적으로 1, 2, 3으로 풀래. 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좀 독해가 빠른 편이고 2번 문제 정답률 좋으니까 2번 먼저 풀고 그냥 1번, 3번 풀래. 2번 문제 푸시는 분들은요. 제시문에 기반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보통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보기 해결 같은 경우는요. 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니까 보기 먼저 읽을래. 아니야, 나는 다 읽고서 풀래. 그리고 실전 가서도 그냥 다 읽었어.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목표는 평균 플러스 4였는데 해보니까 평균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뭘 보완하고 싶은지 꼬박꼬박 기록을 해 두십니다. 그렇게 누적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는 잊고 있지 모르겠지만 상담할 때 보면은 여기에서 했던 말이요. 8회차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식하면서 바꿔내셔야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의욕 많이 가지고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너무 지쳐요. 첫 번째는요. 아침마다 와서 시험 보는 것도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지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성적이 제 마음대로 안 나와서 지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괴롭히게 될 건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시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내 눈앞에 보이는 성적이 내 시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잘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보면서 모의고사 점수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4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한다고 해도 당신이 뭐가 상담이 필요해요.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차라리 말하고 싶어요. 물론 거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나 상담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진 않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맨날 마이너스 1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평균 한 번도 못 넘었지만 실전에서는 그래도 한 여러 개 정도 만든 분들이 있어요. 항상 평균을 넘었는데 실전에서는요 16개 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거 하시라고 오늘 양식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수업이 되도록 수업 잘 준비해서 뵐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본거는 이제 결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제시문 해제할지 공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잘 준비하시고 오늘은 조금 쉬시고요. 앞으로 우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